도끼 선생, 오후 비트코인 급락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월 24일 오후 1시 54분이고요. 비트코인 현재 5,470만원, 마이너스 1.24%고요. 오늘 고가는 5,500, 저가는 5,440만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데드크로스 이후 계속적으로 빠지고 또 데드크로스 이후 빠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구간 밑에 부분이 하방이 열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골든크로스 이후 상방이 열렸을 때는 계속 올라가 주죠. 밑에 가격의 변화를 보면 3,700만원에서 6,000만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올랐지만 현재부터는 데드크로스 기간이기 때문에 밑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쭉쭉쭉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빠졌던 이유들부터 뉴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의 첫 번째 원인은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것이 지금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자금 유출로 인해 추가적인 하락 압력 직면, 그 다음에 2022년도에 파산했던 FTX가 2200만 주를 ETF에 매도를 했고, ETF에 매도를 하면 이거는 현물에서도 같이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주문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ETF 매도는 악재, ETF 매수는 호재,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물량은 마운트 곡스,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거래소인데 해킹 사고로 85만 BTC를 탈취 후 파산했고, 여기를 이제 해킹을 했던 범죄 집단에서 계속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기 위해서 BTC를 팔고 있는데 이 금액이 거의 45조 육박을 하고요. 이것이 시장에 푹푹 떨어질 때마다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 40에서 400억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이제 물량이 나왔을 때 엄청난 투심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장기적인 악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S&P 500 등 해외 시장, 미국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보면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있고 미국 주식 시장이 있고 한국 주식 시장이 있죠. 미국 시장의 사상 최고치로 S&P 500이 지금 4,860 지수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갔는데 한 달 사이에 지수가 급등을 했죠. 지수가 지금 이 정도 오를 정도면 종목별로 S&P 500에 거의 20%에서 50%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실망한 돈들이 주식시장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15,400.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냐면 주로 이제 기술주, IT 이런 쪽에서 사상 최고치의 실적치를 동반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비트코인은 지금 연이어 악재가 계속 발생하는 반면에 주식시장에 호재가 발생하는데, 예전에는 이 비트코인 시장하고 주식시장이 별개였어요. 주식하시는 분은 이제 주식만 하셨고 코인 하시는 분은 코인만 했는데, 요즘은 제가 민심을 살펴보러 지하철을 가끔 타는데 보면 업비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키움증권 하는 사람, 둘 다 같이 합니다. 요즘은 아예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예금, 적금만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둘 다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자금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거기다 ETF를 통해서 기관 자금도 넘어가는데, 이 기관들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빠르게 커지는 시장이 사모펀드 시장입니다. 이 사모펀드는 돈을 맡기면 어디에 투자해도 열려져 있습니다. 제도가. 그래서 이런 사모펀드가 커질수록 이 두 가지 시장의 유동자금은 더 커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코인이 커지면 주식시장이 죽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코인시장이 죽는, 이런 반대되는 경향이 점점 심화가 되고 있다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예전에는 미국 지수가 올라가면 한국도 따라갔는데 요즘은 전혀 지금 커플링이라고 하죠. 디커플링과 커플링. 커플링은 이제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었는데 요즘 따로 움직여요. 디커플링 시장이 더 강합니다. 특히나 미국 주식 위주로. 그래서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 하시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쏠려가고 있는 것들이 또 한 가지 비트코인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왜 이렇게 빠졌는지, 물량에 대한 악재가 왜 나왔는지를 보면 모든 호재가 다 이때 반영이 됐습니다. 기점으로 해서 ETF 승인이라는 강력한 호재가 지금 나왔고 그 이후로 쭉 빠지고 있죠. 호재는 증시에 이런 격언이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전에는 이제 ETF 등의 호재가 전문가를 비롯해서 아는 사람들만 알다가 점점 늘어나죠. 결국 가장 끝은 언론사죠. 언론사에서 딱 보도로가 딱 되는 순간 그대로 빠집니다. 이거는 비단 코인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갱신하는데 이 갱신이 10%가 아니라 거의 200%, 300%의 단기순이익이 늘었다. 이러면 엄청난 호재죠. 그러면 이게 뉴스에 나오기 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대서특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언론사에 이것의 뉴스 딱 나온 순간 그때부터 빠지죠. 더 이상 이 뉴스를 더 이상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높은 가격에 살 사람이 없죠.
그러면 누구만 남았죠? 매도세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빠지는 거에 요번에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고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ETF 승인 이후로 오히려 빠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존에서도 비트코인 하락 다이버 발생, 또 리플 조심해라 역배열 구간 됐기 때문에, 그리고 IPO 연기 등 어떤 호재는 끝나고 악재들이 계속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방송을 했고요. 사실은 이렇게 방송을 하면 안 좋습니다, 유튜버들은. 왜냐면 희망회로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좀만 버티면 무조건 됩니다, 듣긴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수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회수는 잘 나오죠. 저는 뭐 가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또 무료 카톡 시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소통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조심해라, 큰일 날 수 있다, 또 데드크로스가 났고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 세다, 이거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조회수가 안 나와요. 하지만 진실이죠. 하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커지기 때문에 희망회로 부분도 물론 제가 희망적인 얘기도 해드리지만 현실에 대한 직시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호재가 나왔던 이 시기에 세이도 마찬가지죠. 이 이후로 빠지는 거죠. 비트랑 대장이 움직이면 같이 이제 새끼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 기점을 이후로 쭉 빠지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그러면 바닥을 언제 잡냐? 지금 현재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유튜브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서 무료 카톡 신청하신 분들 요즘 주요 질문사가 이겁니다. 우선은 홀더분들, 지금 이미 코인을 갖고 있는 물리신 분들. 두 번째 질문은 현금 갖고 있는데 언제 들어가야 되냐? 이 두 가지인데, 이 바닥을 알려면 먼저 리플을 말씀드리면 리플이 떨어질 때 가장 빨리 떨어집니다. 역배열 구간이 제일 빨리 왔죠. 시기가 12년 29일, 비트코인은 1월 16일, 두 번째 데드크로스가 1월 22일, 이더리움은 1월 23일, 제일 늦죠. 그러면 하락해서 턴을 하는 것들은 이 순서입니다. 리플이 가장 빨리 떨어지고, 그다음 비트코인 떨어지고, 이더리움 떨어지죠. 그러면 리플이 먼저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 그 이후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리플이 빨리 떨어졌어요. 올라갈 때는 리플이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대장을 찾아야 됩니다. 대장은 비트코인이 제일 크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아니라 지금 대장은 리플이다. 떨어질 때 악명 높은 대장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락폭이 크면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폭도 크죠.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가 먼저 반등을 보여서 이 시기가 골든크로스,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릴 MACD 골든크로스. 이 골든크로스는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고, 이거는 MACD 선이 교차로가 되는 이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보면 과거에 골든크로스가 났고 MACD가 마이너스 영역에서 플러스 영역이 되는 이 순간이 보통 바닥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골든크로스도 났죠. 이때 가격이 20만원, 30만원대까지 5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MACD가 지금 보시면 이 히스토그램이 있고 이 두 가지 선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파란 선이 빨간 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때를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히스토그램이 플러스가 돼 있을 때 보통 올라갑니다. 마이너스가 될 때는 떨어지죠. 플러스가 되면 올라가죠. 플러스가 되면 올라가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시는 게, 바닥을 앞으로 카톡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 이동평균선의 수치를 어떻게 넣는지 이걸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MACD 이제 입력값, 이 두 가지를 입력을 해야지 이번 하락장을 제대로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바닥에서 위로 50% 이상 먹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물리신 분들은 바닥에서 물타기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나올 수 있게끔, 또는 물탈 돈이 없다고 하신 분들은 거기서 반등을 기다려 볼 수 있게끔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이 매매법은 이제 비트코인부터 말씀드리면, MACD가 이제 마이너스 영역에서 골든크로스 됐을 때 이때가 바닥이죠. 그러면 작년 이제 9월 달에 골든크로스 났고, 그때 카톡 단톡방 계신 분들은 이때 매수 시그널 드렸죠.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최소 2배, 중장기 홀딩 그 종목이죠. 3천만 원대 들어가서 6천만 원대까지 2배 이상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단가를 보면 3,500만 원대 매수 단가인 이유가 이날 골든크로스 했던 그 단가, 이 3,500, 이날 샀기 때문에 지금까지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면 언제 파냐? 플러스 전환돼서 쭉 가죠. 쭉 가다가 이 데드크로스가 나는 이 구간에 분할 매도하는 거죠. 지금도 아직도 갖고 있는 양이 지금도 한 절반은 팔고 절반은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50% 이상 갖고 가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바닥이 언제 알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악재로 지금 하락했는지를 알아봤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는지, 매수 단가 또 비중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제가 탈출법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상황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는 전략, 유튜브 더보기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5번 눌러주시면 성심성의껏 이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